땅콩 회항 사건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.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.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 소송 뭐 어떤 내용인가요? 네, 이거 이른바 땅콩 회항 네. 소송이라고 하죠. 네. 그 2014년 12월 5일에 발생한 사건인데요. 네. 그 조현아 부사장이 당시 이제 미국에서 이륙을 네.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비행기를 탔는데 그 땅콩 제공 서비스가 이제 엉망이다. 네. 이렇게 해서 그 땅콩 서비스를 제공한 여승무원을 폭행하고 네. 이를 제지하던 박창진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이제 내리게 네.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됐었고 이게 나중에 이제 재벌의 갑질 논란으로 네. 비화가 되면서 실제로 이후에 그 항공보안법 위반인가요? 네. 이 혐의로 그 구속 기소돼서 네.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네. 이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이거든요. 네.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네. 그 박 전 사무장 같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을 받아서 휴직을 했다가 아, 네. 2년 정도 지난 2016년 5월에 복직하는 과정에서 네. 이제 본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네.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조 전 부사장과 회사인 대한항공을 상대로 네. 그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. 네. 뭐 손해배상 청구액이 얼마나 되나요? 일단은 그 조 전 부사장 그 박 씨는 이제 조 전 네. 부사장 상대로는 그 2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고요. 네. 그다음에 대한항공을 상대로는 뭐 허위 경위서를 작성하고 네. 그다음에 복직할 때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 네. 이렇게 해서 1억 원을 청구했고요. 네. 아울러서 본인이 원래 사무장이었는데 일반 직원으로 강등 처분됐지 네. 않습니까? 그 강등 처분이 무효다라는 그런 청구도 함께 제기를 했었습니다. 뭐 재판부 1심 판결이 오늘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왔나요? 네, 일단 재판부는 네. 그 이제 조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에게 그 공탁을 했어요. 네. 그래서 이 공탁을 한 것을 감안해서 그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부분은 기각을 했고요. 네. 그다음에 대한항공에 대한 1억 원 청구 중에서는 그 중에 일부인 2천만 원을 그 위자료로 지급하라 네. 이렇게 지금 인정을 했고 네. 그밖에 뭐 강등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을 그렇게 시켰습니다. 이거 뭐 오늘 재판 결과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, 그런데? 일단은 그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네. 아니 그 뭐 이렇게 공탁하고 그랬다고 해서 그 청구를 기각시켜도 되느냐 네. 이 부분 좀 납득이 안 된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많으세요. 네.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오면서 판사님들이랑도 네. 얘기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공탁을 하게 되는 경우에 네. 이게 유효한 공탁이면 변제를 한 효력이 미친다. 네. 다시 말해서 어떤 손해배상금을 변제했다라는 건 갚았다라는 거거든요. 네. 갚았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부분은 이미 변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기각을 시킨 거고 네.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별도로 대한항공이 박창진 사무장에게 어떤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인정이 됐다 네.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네. 박창진 사무장이 지금 이야기한 게 보면은 뭐 허위 경위서 작성을 강요했다라는 주장도 했고 그다음에 인사상 불이익 같은 것들도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네. 이러한 주장이 아무래도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 네.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. 혹시 조현아 부사장 그 공탁 금액이 얼마인지는 밝혀진 게 있나요?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그러고 강등 처분 무효 확인 이거는 뭐 왜 기각이 된 건가요? 그 강등 처분이 무효다라는 네. 주장을 이제 했는데 네. 실제로 그 대한항공에서 어떤 식으로 항변을 했냐면 네. 그 박 전 사무장이 이제 강등 처분된 거는 본인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에 네. 이제 평가를 한번 해봤는데 그 전에 복직을 하기 전인 2014년 3월에 그 한글 영어 방송 능력 평가라는 걸 회사에서 네. 했었는데 거기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네. 이제 항변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. 네. 실제로 뭐 무효라는 거는 좀 재판을 한번 해보면 실제로 무효를 확인받는다는 거는 네.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. 네. 따라서 원고 측에서 어떤 피고의 이런 그러니까 피고의 그런 인사가 무효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하자, 절차적 형식상의 네. 그런 하자가 있다라는 점을 좀 주장 입증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 네.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통상 뭐 이런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에서는 뭐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가요? 일단 위자료라는 거는 네.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그 손해를 네. 금전으로 배상한다라는 거거든요. 네. 그렇다고 한다면은 위자료를 그 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네. 얼만큼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지를 네.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합니다. 네.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든지 네. 이런 것들을 좀
이제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하면 아무래도 위자료 액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. 네. 또는 사회적인 파장이 되게 큰 사건 같은 경우도 네. 보면은 당사자의 어떤 정신적 고통이 되게 심대하다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네. 실제로 위자료가 2천만 원 정도 인정이 된 거는 네. 사실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뭐 그게 얼마가 됐든 법원 갈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. 네, 오늘 잘 들었습니다.